안녕하십니까. 미래인재 고시학원 국어 김정우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2023 국가직 국어에 대한 총평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말로도 어떤 말씀을 드려야 될지에 대해서 총평을 시작하기 전에 너무 수고하셨습니다. 1년 동안 또 공부하시느라 또 그 공부하는 시간 또 대비 또 시험의 성적이 또 어떻게 될까 또 불안하고 또 걱정이 많으시겠지만 일단 너무 수고하셨고요. 총평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 텐데요. 먼저 문항에 대한 분석을 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제가 2021년부터 해서 2023년까지 국가직 문제 출제되었던 내용들을 이렇게 영역별로 나눠서 분석을 해봤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기존에 2023년 이전에 출제되었던 바와 같이 어휘 문제에서 여기서 어휘 문제라는 것은 제가 그냥 명명을 하기를 이제 암기형 이제 외워야 되는 그런 이제 단어 위주 저기 안에는 이제 한자어나 어떤 맞춤법 사자성어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어휘 문제가 여전히 이제 네 문제가 출제가 되었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관용 표현이 하나 이제 조금 다르게 추가가 되었다는 점, 요 점이 조금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그 이번에 그 인사혁신처에서 추론형 문제를 확대를 하겠다. 그 자리에다가 이제 한자어 기존에 이제 출제가 됐던 한자어 맞춤법 그 자리에다가 추론형 문제를 좀 넣을까 해라고 했다가 원래는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특별하게 여기 부분은 안 바꾼 것 같아요. 두 번째 문법 부분을 우리가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이 공무원 국어를 준비를 하실 때 여러분들이 무엇보다 문법 공부를 많이 하시고 또 그 문법 때문에 어려워하시고 또 그만큼 시간을 많이 투자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리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근데 실제로 문법 규정과 관련한 어떤 문법 규칙과 관련한 문제들을 제가 뺀다고 뺐는데 거기에다 이제 고쳐쓰기나 표준어 규정을 넣는다고 넣어서 어쨌든 표준어 규정도 문법 규칙 안에는 들어가니까요. 사실 따지고 보면 암기 영역이 조금 더 이제 맞춤법처럼 외워야 되는 영역이긴 하지만 이렇게 꾸역꾸역 집어 넣어도 결국은 두 문제가 출제가 됐다가 원래는 한 문제밖에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문법에 대해서 너무 많이 공부를 하고 그러셨을 텐데 실제로 여기에 대한 비중이 그렇게 높진 않다. 그렇게 보면 우리가 기존에 공무원 국어를 공부할 때 제가 이제 그 시험 치기 전 특강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공무원 시장에 이제 공무원 이 국어의 핵심은 문법이 아닙니다. 저는 문법이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문법이 안 나온다가 아니라 문법의 비중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점, 요걸 보시고 좀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합법은 그대로 유지가 됐고, 이제 문학도 문제수가 한 문제가 줄긴 했지만 크게 변화가 있다고 보기에는 힘들 것 같습니다. 기존의 문제들처럼 다시 내년에 네 문제로 다시 돌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문제들의 수를 봤을 때는 유지를 한 게 맞는데 여기서 조금 두드러지게 차이점을 두자면 여기에서 비문학 문제가 무려 이제 10문제나 출제가 됐다는 점이 가장 큰 이제 이슈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특강할 때 말씀을 드렸는데 아무래도 추론형 문항을 확대한다라는 그 지점 그리고 제가 그 발표가 있고 나서 여러분들에게 그 추론형 문제에 관련해서 이제 설명을 한 해설 영상이 있을 텐데요. 거기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가 추론형 문제를 확대를 한다 그러면 그 영역은 비문학밖에 없다. 근데 이 비문학이 늘어난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이냐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제가 뒤에서도 말씀을 하겠지만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이제 문제 난이도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문제 각각이 가지고 있는 이 난이도를 평가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 짧은 시간 안에 어떻게 빨리 문제를 풀어내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기 때문에 이 비문학의 문제 수가 늘어나게 되면 결국은 문제를 빨리 풀어야 된다는 부담감 또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는 그런 압박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점, 그 점을 좀 유의있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기조가 만약에 지방직에도 반영이 된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더 남은 시간에 비문학에 많이 투자를 하시고 또 공부를 하셔야 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특징을 한번 볼게요.
앞에서 얘기를 했지만 정리를 좀 하자면 문법은 이론과 관련된 문제들의 비중이 점점점 줄고 있습니다. 제가 이론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보통 뭐 어문의 변동, 뭐 표준 발음법, 로마자 표기 이런 문제들이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시험에서 이제 그 공부를 하거나 우리가 공무원 시험에 이런 게 많이 나오지 않아 그냥 일반적인 생각에서는 상당히 많이 출제가 될 것 같지만 실제로 뜯어서 뭐가 나왔나 이렇게 보면 국가지역에서는 거의 출제가 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들도 가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 그리고 만약에 어휘 문제에서 내년에 어휘 문제에서 한자어나 또 맞춤법을 또 빼버리면 그 자리에 다시 또 비문학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예, 그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또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학은 이것도 조금 이제 문학 분석을 할 때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요. 개념적인 질문보다 사실적 이해에 대한 질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시험에 이제 경향성이 조금 바뀌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이제 5번에 나왔던 이제 이 무진기행 같은 문제들을 보면요. 이게 문학으로 보면 뭐 서술상의 특징을 물어본다든가 아니면 이 문학이 가지고 있는 어떤 주제를 물어본다든가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무진이라는 장소에 대한 설명을 쭉 늘어놓는 장면을 써놓고 이 장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문제로 냈어요. 이건 뭐냐면 무진기행이라는 이 작품이 가지고 있는 특징, 작품 내적인 요소를 물어본 게 아니라 이 텍스트 안에 있는 정보를 얼마나 빠르고 정확하게 읽어낼 수 있느냐에 대한 사실적 판단을 물어봤다. 그럼 여러분들이 문학을 대하는 자세도 조금씩 달라야 되지 않나? 저는 이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추론형 문제의 연장선상에 놓여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그만큼 읽기 능력, 독해 능력이 강화되는 시험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문학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제가 가장 크게 이게 이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추론이라고 명명한 문제는 한 문제밖에 없었어요. 제가 추론형 특강을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추론이라는 말을 달고 나오는 문제는 한 문제 아니면 두 문제 여기서 왔다 갔다 그랬어요. 계속.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건 뭐냐? 나머지 9문제가 그럼 과연 이 추론 문제가 아닌 그냥 일반적인 독해 문제였나 사실적 이해 문제였냐 라고 보면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선지를 보면 우리가 이전에는 어떤 그 지문에 어떤 내용을 써놓고 답을 만들 때 지문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와서 반이어를 치거나 이런 식으로 선지를 만들어서 틀린 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문제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있는데 문제는 그 선지들이 빠져나오는 그 지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재구성을 하는 그것들이 점점점 강화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써놓는다 그죠? 그러니까 읽었을 때 무언가 이걸 가지고 해석을 하면 또 약간의 추론 과정을 거쳐야만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럼 어쩔 수 없이 뭐가 된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저는 이 추론형 문제, 이 추론이라고 명명되는 이 문제 자체에 여러분들이 주목하실 게 아니라 조금 더 넓은 범위에서 어떻게 비문학 공부를 좀 체계적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계획을 좀 세우시는 것이 내년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총평을 한번 해볼게요. 비문학을 많이 공부하지 않았다면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제 각각의 난이도만 보자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평이해요. 그런데 글을 읽는 속도가 느리거나 글을 읽어내는 능력치가 조금 부족하셨던 그런 수험생들은 조금 좀 시험을 보면서 좀 압박을 좀 받았을 수도 있겠다, 좀 불안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앞에 있던 얘기랑 똑같은 얘기인데 연장선상에서 얘기했지만 문제 자체는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독해력을 요하는 문제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다. 그 독해력이라는 것이 글을 단순히 읽어내는 능력이 아니라 그 문장 간 또 혹은 단락 간 단의 그 연결고리를 파악해서 더 응집성 있게 어떻게 하면 글을 읽어냈느냐 그 부분을 측정하는 내용들이 많았다는 점. 세 번째는 문법 문학보다는 비문학의 비중이 많이 확대되고 있고 누누이 얘기했던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론형 문항들 추론형 문항들이라는 것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선지가 어떻게 빠져나오느냐 거기를 봤을 때 이전과는 조금 더 어려운 선지들 그러니까 지문을
내용을 많이 재구성해서 나온 선지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한번 주의 깊게 봐 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에 제가 해설 강의를 올릴 텐데 그때 여러분들 해설에 대해서 조금 좀 심도 깊은 문항 분석을 통해서 단순히 해설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전 문제와 다르게 어떤 경향성 또 어떤 방향으로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볼 테니까 그때도 많이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시험 보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총평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